한국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전 세계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고, 앞으로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 이제 주식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주식 성공의 비결이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연준, 우리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 가운데서도 연준의 이 갑작스러운 스탠스 변화, 그 낙관적으로 보다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갑자기 매파적으로 바뀌고 뭔가 긴축을 서두르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의도된 거는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은 그 아까 우리 신흥국 마찬가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부 단기 부채고 3개월마다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 과연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어떤 패권 전쟁 어떤 시나리오도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소위 양털 깎기 하는 거 아니냐, 중국의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우리 IMF처럼.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양털 깎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틀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이 푹실해졌을 때 확 밀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털 깎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나라의 국가 자산이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그 기업을 확 떼서간다는 IMF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가 우리나라 아주 우량한 기업들, 대기업 시가총액 10위 있는 기업들 7개가 다 파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양털 깎기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가 미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전체 수출의 50%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수출액이 700조 원이고 총 수입액이 650조 원입니다. 50조가 흑자가 났죠. 전체 수출의 50%는 전부 다 중국과 미국에 의존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아웅다웅 다투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었고, 미중 패권 전쟁,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걸로 따지는데 작년 말 기준은 75%입니다. 세계 1위다. 독일이 제일 1등이었고 우리가 2등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수출과 수입 무역 전쟁을 하게 되니까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순위가 30위권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고, 그래서 신흥국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 터키 이런 나라와 같이 환율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양털 깎기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대비 방법이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 우량한 대기업들은 전부 다 달러 자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가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그러면 이 방법이 바로 미국의 우량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이고, 양털 깎기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그런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하고 긴축,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렸을 때 커지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엄청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해하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신흥국을 다 위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 60%고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이 1.5%입니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최고의 기업이지만 550조 정도, 500조 정도 되지만 미국의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3,600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00조. 그다음에 3위에 있는 아마존이 지금 한 2,500조. 구글이 2,000조입니다. 뭐 구글이 이제 이번 6월 달에 액면 분할을 20분의 1로 하기로 또 이미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기업 순인데, 이런 기업들이 한번 보십시오. 시가총액을.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축은 미국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해 있고, 미국이 얘기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을 하게 되면 국제 결제에서 러시아를 방출시켜 버리겠다. 이제 미국의 국방력도 세계 1등이지만 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전 세계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모든 오피스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다음에 컴퓨터 없이 일을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을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좀 그런 두려움을 좀 갖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테슬라도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우리 테슬라 주식을 절대로 3개월, 6개월 투자할 사람은 하지 마라. 우리 테슬라 주식을. 테슬라 주식은 작년에 50%까지 내렸다가 다시 또 100% 올랐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도 우리의 테슬라라는 기업을 50%까지 내리니까 하지 마라. 단기 투자를 할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해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그죠. 주식을 하려면 10년 이상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종목만 가져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10년 뒤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당장 뭐 주식에 팔아서 돈 필요 없지만 앞으로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 이제 주식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교수님이 1조 원이나 벌었다고 한 것 같이 충분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50% 이상 많이 내리는 종목이 많을 텐데 좀 참으시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량한 종목이 무엇인지 오히려 재편할 수 있는 기회다. 똑같이 다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고 계속 발전한다. 내가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산책을 같이 나가면 강아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해요. 그렇지만 산책은 계속 가는 거죠. 네. 산책은 하는데 강아지만큼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산책을 앞으로 나가는데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간다. 그래서 요약하면 주가는 상승과 반등, 그다음 하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그래서 우량한 종목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우리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주식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의 그 긴축, 금리 인상,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소위 신흥국에 대한 양털깎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일단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된다. 맞습니다. 이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좋은 주식, 미국의 상위권에 있는 주식들도 보면은 이제 전부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뭐 하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 주가가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시작된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진행하고 네. 있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부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빅테크 기업들만 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은 거고요. 한국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과연 작년에 정말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 영광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거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50%까지 내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사용하고 있고 네이버의 검색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인은 네이버의 계열사인데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은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40% 늘어났더라고요. 작년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복은 올 연말이 되겠지만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대면 접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쇼핑, 물건 사는 소매액이 한 650조 원 정도 되는데 35%가 스마트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80%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 60%까지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PC로 주문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한 2년간 대형 마트를 안 갔거든요. 네. 전부 다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샀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그 비중은 현재 35%에서 6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50%까지 급락을 했지만 아니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용 안 하고 앞으로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카카오 회원이 5천만 명이에요. 스마트폰을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보가 세계 1위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의 세계 선도적인 국가다. 우리가 통신 인프라도 세계 1위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50%, 30%까지 급락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기업의 이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카카오가 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점 대비 2만 원, 3만 원 하다가 이제 17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8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반 이상 떨어졌죠. 고점 대비. 저도 이제 항상 계산할 때 고점 대비 이제 계산해서 해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는 매 분기에 2천억 이상 돈을 벌어오고 있고 네이버도 매 분기에 벌어온 돈이 한 3, 4천억씩 1조 이상 연간으로 돈을 벌어옵니다. 이런 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중국은 이제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지만 통치 자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독점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들어줬어요. 네. 미국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쪼개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뭐 구글이든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를 했는데도 그 기업이 미국에 손해가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미국 대법원도 빅테크 기업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아마 나는 이제 항상 우리 정부에 얘기하는 것도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0조인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50조밖에 안 돼요. 겨우 5%, 3%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고, 금융은 세계 30위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을 합쳐가지고 계속 발전시켜라. 상생을 시켜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을 상생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 역할이지. 이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상권, 카카오 헤어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인터넷과 접목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헤어에 대한 뉴스라든지 전망을 보고 이렇게 모델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160개의 계열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왜 자꾸 계열사를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은행들이 소카라든지 따릉이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한 겁니다. 계열사를 만들고 사람들을 잡아두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를 계속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다시 또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망할 일도 없고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약하면 좀 참고 견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계열사 많죠. 인수합병 많이 하면서 그 키워가는데 성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잖아요. 새로운 성장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 많은데 조금 키워서 상장시키고 상장.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인정 못 받는 게 이제 지주사에 대한 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카카오가 미운 털 박힌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몰랐어요. 그냥 주가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되네. 그러니까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 살깎기 아니었냐. 네이버는 그나마 이렇게 모든 투자한 계열사들 하나로 보고 구글이 아마 그 알파벳 하나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카카오의 이제 경영 전략은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계열사를 분사시켜서 상장시키는 것보다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전략도 좋다. 진짜 우리가 이번에 LG 화학하고 LG 엔솔도 이제 분사를 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나는 LG 화학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안 준 건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죠. 아니 직원들은 불만이 생기니까 아니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얘네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잘리면 이게 나뉘어지면서 이쪽 어려웠던 우리가 매겨 살렸던 직원들이 갑자기 우리 사주라는 형태로 보너스를 크게 받아 몇 억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에게는 또 무마시키느라 또 뭐 800%인가 얼마 보너스를 줘. 맞아요. 예. 마찬가지. 주주는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매년 상장되는 기업이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0개 되는 기업에 상장시키면서 LG화학, 또 뭐 CJ도 그룹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그룹들이 자기의 계열사나 자사에 있는 기업들 상장을 시켜 쪼개가지고 상장시키는 좀 잘못되었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데 LG 엔솔이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펀드에 이 LG 엔솔을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팔아가지고 LG 엔솔 100조나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 너무 공급만 하고 이 수요를 창출해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조정받는 것도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카카오도 더 이상 계열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장은 시키지 마라. 카카오 이 지분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상장을 하면서 계속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들이 상장을 또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맘스터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그렇죠. 해서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만 돈이 많이 있고 충분하다 그러면 소액주주에게 매년 재무제표라든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을 폐지합니다. 옥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맘스터치도 상장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량한 기업들을 자기가 다 독점하고 싶어 할 때는 오히려 상장을 폐지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또 오히려 기업을 쪼개서 상장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더 이상 기업을 쪼개게 해서 상장하는 것은 좀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그 카카오 지금 물론 이러저러한 이슈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롯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신 혹은 그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전망 이것 때문에 네이버도 좀 어려워진 건데 이거는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어떤 시장 친화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경영 전략이 하나의 기업에 이제 네이버 같이 지주회사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는 이 계열사를 다 쪼개가지고 스스로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뭐 원래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계열사들을 분산시키고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스스로가 좀 성장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 게 카카오와 과거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김범수 의장이 이 모든 계열사들 통제하고 좀 지배를 좀 해라. 그런 방향으로 해라.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70개 되는 이 계열사를 다 상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지주회사가 다 계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자 도생의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네이버 더 이상 이제 상장은 좀 많이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카카오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50% 반토막 나 있는 이 상황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학개미들 가운데서
왜 이번에 한국인이 좀 화끈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리비안이라든가 네. 뭐 이런 루시드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투자 손실이 뭐 50% 70% 이런 케이스가 많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한번 손실 나신 분들은 네. 내가 본전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혹은 다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어떤 위험하지만 리스크는 크지만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에 또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이게 이제 심리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뭐 테슬라 주식은 한 30% 내렸고 리비안 주식은 한 50% 이상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리비안이라고 하는 종목은 아마존이 33%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리비안은 자동차 회사지만 아마존의 자동 물류 회사라든지 기계 장치에 대해서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MIT 공대를 나온 친구가 창업한 게 리비안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 전기차 회사죠. 그래서 뭐 요약하면 좀 참으셔야 되겠다. 리비안이라는 종목이 부도는 나지 않고 아마존이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방치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이건 자동차 회사 겸 물류 전산화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 같이 테슬라도 보니까 한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보니까 한 30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또 급등을 하게 되고 테슬라라는 것은 작년에 $1,200에서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80% 올랐어요. 액면 분할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제 이 기업도 액면 분할을 선언할 겁니다. 한 $1,0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우량한 전기차 회사들이 좀 급락을 했지만 좀 다 이렇게 50% 이상 급락하는 게 많으니까 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만 가지시고 좀 참으셔야 되겠다. 저는 뭐 테슬라나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만 루치드라고 하는 이 작은 전기차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업종 1등을 해라. 테슬라가 미국의 업종 1등입니다. 매년 매출액이 100%씩 증가해요. 주가는 지금 한 30% 내렸지만 매출액이 100%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뭐 부도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보다도 한 3배 정도 전기차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600조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500조입니다. 지금 반 정도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앞으로 시가총액 애플까지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다. 매년 100%씩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애플도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시가총액 1등, 그다음에 업종 1등을 투자해라. 업종 전기차는 테슬라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다. 그래서 항상 나의 소중한 돈을 손실 보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주식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시장이 워낙 힘들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돌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하는데 또 오늘 김대중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많은 위로와 네, 위안을 좀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